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수 자체는 지진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개별주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8만 원 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앞으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들을 공략해야 할지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과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콜라텍 최근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종목들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 많이 공략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휴마시스와 한화투자증권 공략 드렸고요. 최근에는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80%가량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 반도체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반도체주도 미리 공략 드렸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스타크래프트 두 분의 전문가님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은 휴마시스였습니다. 그리고 전차남 전문가님 한화투자증권 공략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들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 지난주 결과 발표입니다. 이윤호 전문가님의 휴마시스가 7%, 전차남 전문가님의 한화투자증권이 6.3%를 기록하면서 0.7% 차이로 지금 휴마시스,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승자는 이윤호 전문가님이시고요. 그리고 휴마시스라는 종목으로 7%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마시스 조금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방송 공략 주였고요. 저희가 밤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 장 초반에 이렇게 다음 날부터 바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7%의 상승률을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휴마시스를 공략 주시면서 좀 빠르게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끝나자마자 이윤호 전문가 방송 종목 휴마시스입니다라고 노란톡 안에서도 종목명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7%로 이번 주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이 종목도 현재 6.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점 부근에서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기 때문에 6.3%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같은 날 여러분들께 생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 제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화투자증권으로 6.3%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현재 9%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반도체주들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반도체를 올해부터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도 공략 주시고 9%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선익시스템 이 종목은 지금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87%의 상승률을 달성하면서 올해 들어서 증시콜라텍에서 공략드렸던 종목들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월 중순쯤에 공략을 주시고 현재 87%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선익시스템 생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 안에서 공개해드렸고요. XR기기 수혜주로 공략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스타크래프트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자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기대가 되는 만큼 두 분 전문가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동안 많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매주 두 가지 공략주를 공개해 드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을 정말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두 분 종목을 모두 다 만나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더 상승할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두 분과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두 분의 증시콜라텍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두 분 전문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이윤호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밤마다 돌아오는 수익 도깨비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시장도 재미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안에서 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좀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장 안에서 기회를 좀 엿보는 투자자가 되고 섹터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투자자가 돼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좀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성공 투자하는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하루는 상승 나왔다가 하루는 낙폭 키우고 한마디로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상한가 가고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도 영웅 전찬함이 수익의 갈증을 느끼고 계신 우리 주린이 분들 위해서 좋은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웅 전찬함과 우리 또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 증시콜라텍입니다.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지진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반도체주들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네. 전문가님,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10만 전자 간다, 20만 닉스 간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요거는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조금, 근데 왜냐면, 사실 예. 전문가님께서 올 초부터 계속 반도체가 좋다, 좋을 거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제가 1월부터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네. ABC를 봐야 되는데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B는 빼고 일단 이번에 초에 1월, 네. 2월에 A와 C를 봐야 된다. AY가 반도체를 봐야 된다. 계속 입이 닳도록 말씀해 드렸어요. 네. 예. 자, 그런데 물론 지금 저는 10만 전자 20만 닉스 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나운서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말이요? 인간 지표. 이게 좀 잔인한 말일 수도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네. 이유가 이게 기사에서 설레발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실 뉴스에 팔아라는 말도 있죠.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존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누군가가 뱉어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뒤늦게 잡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손실 줄어들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네. 갑자기 매도세 때문에 차익 매물 확 뺏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 그 코로나 기간 때 특별 배당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피레침 요만큼 네. 딱 달고 쭉 빠졌어요, 계속. 사실 그 평단가를 가지신 보유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많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인간 지표라고 그냥 우스꽝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도 나도 다 집중하기 시작하는 시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나는 내가 지금 사서 좀 빠지더라도 나는 갖고 있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면 전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만약에 좀 유리 멘탈이야. 그러면 좀 기다려요. 예, 좀 기다리고 만약에 내가 멘탈이 좀 센 편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하는 돈이 지금 당장 어디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아니고 빚이 아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략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로 빠른 그런 뉴스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또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를 갖다가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그래 자꾸. 그런 생각할 거면 들어가지 마시고 네. 내가 좀 진짜로 가치 장기적으로, 투자자다. 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10%, 15%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자신 견딜 수 있다. 있다. 네. 그러면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에 따라 가지고 하시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차익 매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단기적으로 반도체주를 살펴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장일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에 안착을 하면서 역시나 반도체 그 안에서도 HBM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지금은 살펴보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는 사실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네. 반도체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네. 지금 시점에선 그럼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제가 1월, 2월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BC요. ABC. 네. 자, 하나하나가 뭐였죠? AI, 바이오, 칩. 그렇죠. 네. 자, 그중에서 제가 중간에 뭐를 빼라고 했습니까? 1월, 아, 2월 동안에 바이오 하나 빼고 네. AI와 칩을 먼저 봐야 네.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쵸? 어때요? 갔죠? 네. 갔어요. 아, 이제 버스 떠났어요. 아, 그럼 이제 뭐가 그러니까 남았어요? 남은 게 바이오다. 남은 게 바이오예요. 근데 실제로요, 지금 네. 그동안 쭉 빠지기만 하던 바이오주들의 주가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최근에 바이오 너무 좋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오. 그런데 네. 반도체주 강세가 한 달 만에 끝났습니까? 계속 갔죠. 네, 뭐 거기서 덜 부각받은 애들 또 가고, 네. 진짜 괜찮은 애들 또 가고 그랬는데 바이오주가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다. 제약 바이오주가. 제약 바이오주가. 예,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이렇게 지금 핫한 섹터, 소문난 잔치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떠나야 된다. 그게 어디다? 뭐다? 그동안 계속 눌려있던 종목, 그 눌려있던 종목 중에서의 바이오 혹은 제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오늘 종목도 제약 바이오 준비해 주신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 제약 바이오를 근 1년간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가 근 1년, 2년 동안에는요. 네. 사실 그렇게 개별주가 아닌 이상은 강세를 보이지 못했어요. 맞아요. 쭉 빠졌잖아요. 네. 안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다?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 오. 제가 또 보기 시작했으면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 무슨 자신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자, 최근에 이제 충청 민생토론회가 좀 열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요. 자, 뭐 여기 보시면 뭐 흰색 글씨로 뭐 디지털 바이오 분야 R&D 투자 확대, 뭐 노인성 질환 역도화 기술 개발 등등 해가지고 뭐 알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써져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 바이오주를 키우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맨 밑에 목표치로 2035년까지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을 5,200조 원으로 거의 성장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요거를 약간 전략 산업으로서 좀 기반 산업으로서 좀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를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일련의 이슈가 있어요. 2주 전쯤에 뭐가 있었나요? AACR 학회인가요? 암 학회? 그것도 있겠지만 네. 이 일본 그때 또 참 공교롭게도 감염병이 일본에서 감염병이 퍼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약주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섹터 자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 개별주들도 같이 올라오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
흐름이 지금 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제약주다 뭐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요 이슈를 갖고 나왔고 이제 그러면 어떠한 이 제약 일단은 한 번 더 복습해야 돼요. 우리가 1년, 2년 동안에 제약 네. 바이오주를 너무 안 봤어요. 아, 그쵸. 다 사실 까먹었어. 예. 제약바이오주는 코로나 때 잠깐 살펴보고 그 음. 이후로는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서 한동안 이 증권 방송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안 근데 나올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시작이니까. 안에서도 음, 이 제약바이오 하면 너무나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뭘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네. 복습부터 해야 됩니다. 아, 복습이요? 이 제약 바이오주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약 바이오주는 아니에요, 사실. 오, 이 네. 제약주 내에서도 사실 테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먼저 이 화면상에 이제 또 띄워드릴 건데, 저 여기 보시면 노란 글씨로 3개, 뭐뭐 있죠? 항암제, 자, 그리고 CMO, CDMO, 요거 이제 뭔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또 이제 이전에 시장에서 한 번 또 이제 크게 강세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예,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바이오주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려면 좀 알고 가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ADC, 이 항암제하고 가로치고 ADC 했는데 이 ADC가 뭐냐면요. 이 어떠한 이제 특정 단백질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한마디로 암세포만 딱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약효를 좀 발휘해서 이제 암을 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ADC, 항암제 ADC 관련주가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진제약, 종근당, Y바이오로직스 등의 이런 회사들이 좀 이런 테마로서 엮여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CMO, CDMO 아나운서님 이 CMO, CDMO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이거 위탁 생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CMO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이고요. 그리고 네. CDMO는 여기서 약간 개발을 더한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도 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여기에 이제 요 부분에 또 이제 포함이 되는 회사들이 또 역시 또 이제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면 섭해요. 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GC녹십자, GC셀, SD팜 그리고 서린바이오 뭐 이렇게도 있겠죠. 뭐 네. 요것들이 다른 쪽에 이제 약품에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관여는 하겠지만 일단은 요 테마로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비만 같은 경우는 뭐 큐라티스, 펩트론, 나이백, 코디, 뭐 휴메딕스, 데봉에레스 등등 해가지고요. 이 제약주 중에서도 이 테마로서 이렇게 나눠져 또 제약주 내에서도 테마가 또 여러 개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 특히나 근데 여기서는 네. 여기 요 내에서는요. 저는 항암제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항암제요? 봐요. 그러면은 뭐 셀트리온, 알테오젠, 종근당 이런 음. 종목들이 있는데 음. 사실 최근에 알테오젠이 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맞아요. 다시금 뭐 10% 빠졌다가 음. 또 오늘은 또 회복을 했다가 뭐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음. 계속해서 이 항암제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항암제는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봐야 되고 사실 이 암이라는 게 한 번 걸리면 네. 걸려가지고 이제 초창기 이제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당히 또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 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다 고친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 또 암이 맞아요.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백질 추적 이제 ADC라는 걸 이제 사용한 항암제는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 있죠. 네. 지금 항암제 개발에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 ADC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ADC는 무조건 머리에 딱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는 이 두 번째 두 번째 테마인 CMO, CDMO는 약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제약 바이오주를 뭐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공략을 할 때 뭘 기대하고 공략을 해요? 사실 기술 수출이나 뭐 신약 허가 기대감 음.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기를 기대를 하죠. 그런데 CMO, CDMO는 그거랑은 크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계약 수주를 했다 뭐 이러면 네. 조금 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 임상 허가 뭐 허가가 났다, 뭐 아. FDA 허가가 났다,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뛰진 못하는 게 그럼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지금 뭐 3천당 제약 굉장히 뭐 상한가 가고 시가총액도 10위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맞아요. CDMO는 그렇게까지 급등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있었을 경우에 상승은 가능하지만 이게 개별적으로서 상승 나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전문가님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제약바이오주가 네. 우선은 항암제 쪽에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요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비만. 저 비만 같은 경우는 진짜 테마성이 좀 너무나도 다분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비만은 이 테마가 있긴 하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비만 같은 경우는 단기에 쭉 올랐다가 단기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제약바이오를 볼 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어떻게 하셨나요? 제약바이오로 들어갈 때는 신약 개발이나 뭐 임상이라든지 FDA 허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뭐 실적 보고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혹시 네. 이 차트 어떤 종목 차트인가요? 요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아 네, 예신가요? 요건 근데 예시인데 이따가 제가 이제 제약주들의 차트를 한 3개 정도 또 살펴볼 거예요. 아, 네. 그걸 뒤에서 보고요. 요건 일단 예시예요, 예시. 알겠습니다. 이 신약 개발주 특징이 이제 뭐 임상 결과라든지요, 아니면 뭐 FDA 승인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리고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지금 좀 눌려 있는 회사들을 좀 공략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LB도 있겠고 CMG 제약 그리고 뭐 유한양행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매드팩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 테마주들이 좀 이렇게 분포를 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 바이오를 보실 때 공시를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 지금 어느 정도 좀 살펴보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기억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님은 네. 바이오주에 최근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음. 올해 들어서 바이오랑 반도체를 가장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네. 반도체는 보기만 아니죠. 반도체 네. 투자도 하고 있죠. 오, 잘하고 계십니다. 우선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음, 너무나 좀 변동성이 커서 무섭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었는데 음. 생각보다 바이오 주들도 좀 탄탄하게 잘 올라가주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게 사실 뭐 실적이 받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막연한 기대감에 사실 주가가 형성되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지금 이상하리라만치 바이오주, 제약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제약바이오나 이런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가 이 주가의 선반영을 좀 크게 하는 애들은 금리가 정말 천적이에요. 그런데 2022년 어땠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죠. 그런데 2023년은 그 금리가 좀 유지가 되거나 살짝 올라갔고, 그죠? 지금은 어때요? 금리 인하를 얼마나 자주 하냐가 지금 더 화두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유동성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조금씩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차트를 한번, 관련주들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종목 중에 맨 앞쪽에 있는 게 알테온젠이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가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가 HLB입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보시면 2023년까지 어땠어요? 주가가 여기거든요. 예, 여기 딱 요까지. 네. 그러다가 2024년이 딱 여기 선부터예요. 어땠어요? 확 뛰었어요. 엄청 올랐네요. 네, 이게 항암제 섹터가 어느 정도 잠깐 부각받을 때 이때 확 뛴 거거든요. 이게 제약주가 약간 한번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애들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보시면 2023년까지는 어땠어요?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부터 쭉 올라갔죠.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HLB. HLB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무상증자에서도 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부각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바로 이 HLB입니다. HLB 어떻습니까? 2023년 주가 어때요? 자, 네. 지난해 10월 저점에서 음. 지금 5개월 만에 300%가 넘게 급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딱 그냥 차트만 봐도 보이잖아요. 밑에 딱 그리고 가다가 네. 어때요? 뒤에. 엄청나네요. 이 정도의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애들을 보면요. 네. 나도 이걸 이제서야 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무섭죠?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아직까지 좀 이거 신약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으면서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 애를 찾아야 된다.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이게 네.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선은 최근 증권가에서도 올해 증시 테마는 제약바이오주가 될 수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알테오젠과 HLB, 삼천당 제약까지 주가가 300% 넘는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수익이 무려 847%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HLB도 5월 중순 미국의 FDA 허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3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다시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제약바이오주를 살펴봐야 될 때다라고 아직 바닥 부근에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참고하셔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어떤 종목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우리가 네. 뭔가 종목이나 이런 거를 공략할 때요. 네. 그게 좋대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네. 시장이 어떤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섹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어떤 섹터가 있고 이게 어떤 네. 흐름을 가졌고 요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네. 도대체 저 맞아요. 이윤호라는 사람이 네. 어떤 걸 가져왔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제가 변덕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할 수도 있어요. 방송상에선 말고. 네. 자, 그러면 공략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사실 요거만 검색해봐도 다 나옵니다. 자, 경구용 정신질환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예요. 치료제인 데핍조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데핍조가요,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FDA 품목 허가에 이제 좀 재신청을 좀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품목 허가 신청 관련된 좀 이슈,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요 회사를 이제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먼저 경구용 정신질환 치료제인 이 데핍조를 만든 회사인데 사실 이게 세계 최초이긴 하거든요. 세계 최초라고요? 네. 오. 세계 최초 필름형 정신질환 치료제라고 딱 나와 있죠. 네. 자, 근데 이게 좀 비운의 약이에요. 비운의 약이라고요? 네. 왜 그렇게 안타깝게 또 얘기를 하시죠? 네. 저 이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프신가요? 네. 이 회사가요, 이걸 이제 FDA의 승인을 재신청을 한다고 했죠. 네. 그럼 그 전에 했다가 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됐구나. 근데 이게 본인들이 약을 못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면 네.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왜 허가 신청이 안 났을까요? 자, 왜 허가 신청이 안 났냐? 자, 화면에 이렇게 빨간색 이제 줄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승인 과정에서 데핍조의 원료를 생산하는 글로벌 제약사인 헤테로가 헤테로가 제조한 고혈압 약에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불순물이 발견이 됐대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이 회사에서 데핍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이 헤테로라는 회사에서 가져오는데 이 데핍조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제조한 약 중에서 불순물이 검출이 됐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되게 아깝게 탈락을 한 거네요. 아깝게 탈락을 해서 뭐다? 지금 그래서 재신청을 받는 거다. 이번 8월에 재신청을 받는다. 전문가님 그러면 음. 사실 뭐 삼천당 제약부터 HLB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뭐 신약 허가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앞으로 8월에 이러한 일정이 있다고 보면 좀 8월 전에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8월 전이 뭐예요? 이거 예, 네. 이 회사에서 또 이런 품목 허가 신청에 대한 언지를 또 하잖아요. 네. 분명히 주가 또 뜁니다. 선반영이 될 거예요. 혹시 네. 이 종목이 이미 상승을 하거나 음. 뭐 주가가 너무 높이 떠 있다거나 그렇진 않겠죠? 제가요. 네. 그렇게 강심장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차트 좀 이렇게 좀 길게, 살짝 길게 좀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차트를 보면요. 2021년에 이 회사의 주당 가격은 4,000원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쭉 빠졌어요. 쭉 빠져가지고 지금 2,200원 선에서 등락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요렇다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바닥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더 빠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네. 제약바이오주 특히 이 신약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을 공략을 할 때요. 이런 바닥 구간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주예요. 신약 개발은 특히나요. 자, 그런데 자, 요 차트. 자, 아나운서님 약간 낯이 익지 않아요? 낯이 익다고요? 네. 어디서 봤을까요? 아까 내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급등 나오기 전에 어땠는지. 급등 나오기 전 네. 차트였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놀라운 점이 음.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이 음.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이 주식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종목은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모르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런 종목을 찾아오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거 덕분에 네. 지금 제가 여기 눈 밑에요. 저 네. 컨실러를 엄청 두껍게 발랐어요. 다크서클 때문에. 예, 다크서클 때문에.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면 오. 찾아보고 서치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갖고 나온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요거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보여드렸던 신약 이슈로 급등 나왔던 회사들의 전 차트를 아주 똑같이 빼닮은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자고요. 차트가 어떤지. 자, 요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금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최근에 한 번 더 요 구간에서 음봉이 좀 그려지긴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연속으로 음봉이 그려졌어요. 여기서 연속으로 2, 3회 이상 장대 음봉이 그려질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음봉 한번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한번 좀 조정했다가 또 여기서 저점 매수세 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요. 요러면서 2,200원대를 주가를 유지를 하면서 바닥 부근, 그러니까 한 2,200원에서 2,100원 사이의 바닥 부근을 어떻게 한다? 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여기 이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예요? 이 대핍조 FDA 품목 허가 재신청 이슈를 선반영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솟는 그런 차트 그림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제약바이오주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앞서서 FDA 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남아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차트가 아직까지 그걸 선반영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신약이 괜찮은 신약인지 잘 살펴보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설명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주를 살펴봐야 될 때다라고 투자 포인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최근 첨단 바이오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이제는 반도체를 이을 산업으로 바이오를 선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임상 결과라던가 기술 수출, FDA 승인 이슈 등으로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죠. 이러한 종목들 놓쳤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로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주로 수익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웅전차남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전차남 전문가님 우선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이제 졸았어요. 네.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 영웅전차남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네. 옛날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제가 사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를 과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소개도 한 번도 안 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이 대한민국 저희 제약바이오 시장과 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시장과 이게 상황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 내는 개인 투자자 및 주린이 분들보다도 손실나는 주린이 분 또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건데 일단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현병 치료제 관련 종목 저 역시도 물론 좋게 보는 종목이기도 했지만은 저는 사실 조금 이런 조현병 치료제 관련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회사를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개인 취향이고 개인 차지만은 저는 다른 회사를 조금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하셨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양자 암호 섹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첨단 바이오 관련 종목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첨단 바이오에 30조 가까이를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왔던 게 제약바이오가 아닙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일부 상승 나왔지만은 뭐 3천당 제약이나 이런 것만 상승 나온 거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푹 꺼졌어요. 루닉 같은 경우에 주가만 보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6만 원대 깨지고 지금 5만 원대의 종가가 머무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가 트렌드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첨단 바이오에 30조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센지랩, K사인, 그다음에 엑스게이트라는 보안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첨단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30조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는 그 수의 종목의 섹터가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저는 양자암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자암호 종목을 준비했고 이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양자암호 섹터에 속하는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양자암호 종목은 대한민국의 1등 양자암호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수혜 종목이다. 왜 이 회사가 블록체인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왜 이 회사가 대한민국 양자암호 1등 회사인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가지고 온 겁니다. 양자암호 통신 사업을 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양자암호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제 스타일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엄청 좋아하다 못해 네. 사랑하고다 못해 막 네. 소유하고 싶어. 네. 막 갖고 싶어.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막 이래요.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그런데 막 한마디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막 우리 아나운서님의 주민번호까지 막 외워다니면서 네. 엄청 무섭죠. 네. 네. 막 그러면서 막 통화를 하면서 지금 동생분이 어디 학교 무슨 과시죠?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김소정 아나운서님의 막 통화하는 것도 막 다 녹취하고 싶고 막 그런 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통화 녹취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해킹을 해야 됩니다. 아, 그쵸? 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알고 싶으면은 해킹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해킹을 막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안 기술들 같은 경우가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조금 완벽한 보안 기술, 한마디로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완벽한 보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양자 암호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해킹을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 합시다. 하지만 이 양자 암호 기술이 만약에 접목이 되고 이게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요, 해킹하자마자 그 암호 체계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본 것 같아요. 본 적 있죠? 그거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맞아요. 약간 범죄 적용이 됐던 이게 원래 거죠. 일본 영화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어떤 사람이 좀 떨어뜨렸고 그걸 주운 사람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네. 그걸 또 악용해서 범죄 악용까지 하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양자 암호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 이 보안 체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이 보안 체계의 기술의 발전이 크게 요구가 되는 거고 이 보안 체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양자 암호 시스템이 만약에 들어가고 더욱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보안 체계는 전부 다 어떤 그런 해킹조차도 전부 다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웅 전체님이 준비한 이 공략주가 제안하는 솔루션을 보면은 여기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자 내성 암호 모듈 이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양자 내성 암호 양자키 관리 장비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 5G 스마트폰을 쓰고 있든 뭐 4G 스마트폰을 쓰고 있든 앞으로 또 구현되는 이 6G 서비스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해킹 같은 경우를 바로 원천 차단해 줄 수 있는 양자 암호 관련한 사업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공략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요.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어디입니까? 네, 이 질문 드렸을 때 어떤 분은 뭐 용산 대통령실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국정원이잖아요.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 양자 키 관리 장비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좀 검증을 이미 확인을 받은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땡땡땡땡 이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검증까지도 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는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양자 암호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 회사의 주가는 단숨에 21% 한마디로 21% 가까이도 상승 나왔던 적이 있었던 회사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 3,700원도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게 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또 얼마나 큰 상승폭을 보여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는 뭐 제약바이오도 아니고요. 2차전지도 아니고요. 초전조 테마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양자 암호 테마 지금 당장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요. 대한민국 1등 양자 암호 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국정원 보안성 검증까지 획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양자 암호 섹터가 상승이 나왔을 때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테마가 시장에서 상승을 할 때 그 대장주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략주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전문가님의 공략주 설명을 모두 다 들었는데요. 우선 각자 전문가님들께서 각자의 종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서로의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윤호 전문가님. 네. 지금 첨단 바이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양자 암호를 더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양자 암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 양자 암호 자체 좋습니다. 예, 더 좋고. 전문가님 예, 매주 너무 전천함 전문가님 종목 다 좋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네. 가능성은 사실 다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공략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략 시기요. 예, 사실 지금 양자 암호라는 게 과거에도 한번 이 테마가 형성이 돼서 관련주들이 올라간 급등이 적이 있어요. 나왔었죠. 음.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자 암호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다른 대기업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네.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요런
부분 때문에 좀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양자 암호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시장에서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차라리 저는 약간 시기상으로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지금 공략하기에는 조금 빠를 네. 수가 있다. 약간 우리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보고 싶은데 네. 전창남 전문가님은 5년은 본 게 너무 아니신가. 멀리 보신다. 그러면은 이 의견에 대해서 전차남 전문가님의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물론 뭐 이윤호 전문가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내 의견만 맞고 상대방 의견은 틀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의견 존중하고 또 이윤호 전문가님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역시나 존중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어느 한 사람의 분석이나 예상대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이틀 전에는 센즈랩이나 뭐 KCIN이 상한가 갔다고 하지만은 이 양자 암호 섹터로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내일 아침이든 그 다음 주에라도 10% 15% 이상이나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이거 말 그대로 우리 지금 현실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오늘도 신성델타테크가 움직이고 서남 뭐 시간외로도 CCS 이런 게 움직이는 것처럼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실체가 없는 초전도체와 다르게 실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양자 암호 산업이 없어지게 되고 이게 또 발전이 되지 않으면은 6G 서비스 기술 구현이라든지 다른 산업들 다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저는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5년 뒤, 뭐 5개월 뒤, 뭐 5주 뒤에 어떻게 보면은 또 급등할 수 있는 섹터를 제가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그 말을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공략했을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론 5년 뒤에 상승 나올 수도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그렇게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셔서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 전문가님의 공략주 모두 다 만나보셨는데요. 우선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 기술 수출, FDA 승인 등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곤 하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 그중에서도 정신질환치료제, 앞으로 FDA 품목허가 재신청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과 관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한 기업 소개해 주셨고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양자 암호 관련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1등 양자 암호 기업이라고 하고요. 보안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양자 암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 시간 딱 2분 남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오늘 생방송 2가지 공략주를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2가지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